혼자가 편하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단톡방 알림이 부담스럽고, 그냥 집이 제일 편해 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면 그 감정,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칼에 베인 상처를 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회로로 외로움을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요, 외로움이 왜 진짜 통증인지, 그리고 왜 길어진 외로움이 심장과 면역까지 무너뜨리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거나 일상이 무너졌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자살이나 자해를 직접 묘사하는 내용은 다루지 않으니 안심하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정의 유희입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답했어요. 작년보다 2.6%포인트 늘었고 19에서 39세 청년 중 약 54만 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외로움이 길어진 사람의 몸에서는 마치 24시간 약한 불 위에서 끓고 있는 소처럼 염증과 스트레스 신호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람 좋아하는 척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러다 또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그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켜는 통증 신호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 경보를 끄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한국 통계 하나만 보실게요. 통계청이 2025년 3월 발표한 사회지표인데요. 한국인 21.1%가 외롭다고 답했어요. 1년 전엔 18.5%였거든요. 5명 중 1명꼴이에요. 청년은 더 무거워요.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외출이 거의 없거나 관계가 끊긴 청년이 약 54만 명으로 추정됐어요.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방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짚고 갈게요. 외로움은 결함이 아니에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를 오래 두면 몸이 따라갑니다. 2015년 홀트 룬스타드 교수팀이 약 340만 명 자료를 메타 분석했어요. 외로움이 긴 집단은 사망 위험이 26%, 고립된 집단은 29% 높았어요. 2023년 미국 의무총감 비백 머시 박사는 하루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 줄로 정리했어요. 심장 쪽도 비슷해요. 2016년 발토르타 교수팀 BMJ 할트 메타 분석에서 외로움과 고립이 길어지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29%, 뇌졸중은 32%더 높다고 보고됐어요. 이 근거로 2022년 미국 심장협회가 외로움을 심혈관, 뇌졸중의 독립 위험 요인으로 공식 인정했어요. 흡연이나 고혈압처럼 그 자체로 따로 위험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한 장면으로 말하면 약한 불 위에서 천천히 졸아드는 소치예요. 당장 끓진 않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는 사이에 바닥이 타들어가요. 외로움이 몸에 남기는 흔적이 그렇다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통계가 아니에요. 외로움이 정확히 어떻게 몸을 아프게 하는지 그 회로 자체에 답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 비유라고 생각하셨죠? 사실은 비유가 아니에요. 2003년 한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작은 게임을 시켰어요. 화면 속에서 3명이 공을 주고받는 단순한 가상 공놀이였는데요. 처음에는 다 같이 공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2사람이 자기들끼리만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빼놓는 거예요. 게임일 뿐인데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황하고 서운해했어요. 이때 뇌를 fMRI로 찍어봤더니 두 영역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배측 전 대상 피질 그리고 전측 도서 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발을 찧었을 때 아프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통증 회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톡방에서 나만 빼고 약속이 잡혔다는 걸 알았을 때 처리하는 뇌 영역과 손을 베었을 때 신호를 만드는 영역이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후속 연구는 더 멀리 갔습니다. 막 헤어진 사람들에게 옛 연인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번엔 통증의 감각 위치까지 처리하는 영역이 함께 반응했어요. 이별이 아프다는 그냥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꽤 정확한 묘사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런 보고도 있어요. 일반 진통제를 3주간 복용한 사람들이 사회적 거절감을 느끼는 정도와 그때 뇌 반응이 함께 줄어들었다는 보고요. 약을 드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사회적 통증과 신체 통증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그 거리감을 보여주는 단서로 봐주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외로움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듣는 화재 경보예요. 왜 우리 뇌는 이런 회로를 갖게 됐을까요? 1995년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와 리어리는 인간에게 소속 욕구라는 근본 동기가 있다고 정리했어요. 우리는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타고난다는 거죠. 진화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보여요. 무리에서 떨어진 인간은 죽었거든요. 맹수도, 추위도, 굶주림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뇌가 사회적 단절을 통증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혼자다 라는 신호를 위험하다로 번역해서 빨리 무리로 돌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거죠.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외로울 때 가슴이 답답하고 어딘가 아린 느낌이 드는 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통증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잘 어울려요. 외로움은 갈증과 같아요. 갈증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인 것처럼 외로움은 관계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갈증이 났다고 우리가 약하다고 자책하지 않잖아요. 외로움도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가 살짝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카치오포 연구팀이 2015년에 보고한 결과가 인상적이에요. 외로운 사람의 뇌는 사회적 위협 신호, 차가운 표정이나 무시하는 눈빛을 116ms 만에 식별한다고 합니다. 0.1초 남짓, 눈 깜빡일 새의 절반이에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같은 자극을 252ms초에 인식했고요. 의식이 알아채기 전에 뇌가 먼저 경계를 시작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출근길에 동료가 옆 사람한테 귓속말을 해요. 외로운 뇌는 이걸 내 뒷담화로 해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됩니다. 사실은 점심 메뉴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작동할까요? 무리에서 떨어진 개체가 위험을 더 빨리 감지해야 살아남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됩니다. 결함이 아니라 적응이에요. 문제는 한번 켜지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호클리 카치오포 2010년 모델은 이렇게 풀어요. 외로움이 위협 회로를 강화하고 강화된 회로가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의심이 회피로, 회피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하향나선이에요.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싶어요. 혹시 강약 약강이 디폴트지 인류애 같은 거 없어졌다. 이런 냉소가 드셨다면요. 인성 문제도 당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에요. 외로움이 길어진 뇌가 만들어낸 회로의 결과인 측면이 큽니다.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의외의 보고도 있어요. BBC 2018년 설문과 비들 연구팀 2012년 보고에서는 외로움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감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타인 감정에 깊이 공명하는 사람이 부정신호도 더 깊이 닿는 거죠.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민감함에 그늘인 측면이 있어요. 디지털 환경도 한 겹 얹혀요. 프리맥 연구팀이 2017년 청년 1787명을 조사했더니 SNS를 하루 2시간 넘게 쓰는 사람이 30분 이하 사용자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2배 강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었어요. 연결의 양은 늘었는데 질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 회로를 어떻게 끊어요? 답은 본능 회로 안에 있어요. 외로움이 본능 신호라면 거꾸로 본능을 살짝 건드리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회로가 가라앉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2006년 버지니아대 코언 연구팀이 기혼 여성 16명에게 약한 전기 충격을 예고하고 fMRI로 뇌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옆에서 배우자가 손을 잡아주자 위협을 처리하는 전대상 피질과 시상 하부의 활성이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은 효과가 작았고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컸다고 보고됩니다. 코언과 스바라는 이걸 사회적 베이스라인 이론으로 정리해요. 인간 뇌의 기본값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연결의 신호 하나가 본능 회로를 잠재워요. 오늘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4가지를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박스 호흡 4444입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춥니다. 5번 반복하면 약 2분이에요. 앵커는 외로움이 사무칠 때 또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 작용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을 켜고 위협 회로를 식히는 거예요. 즉시 불안이 내려가고 심박 변이도가 올라간다고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약한 연결 인사 한 번입니다. 출근길 바리스타, 편의점 사장님, 옆자리 동료에게 30초만 오늘 추워졌네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앵커는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 작용은 통증 회로인 전대상 피질을 사회적 신호로 직접 진정시키는 겁니다. 샌드스트롬과 던 2014 연구에서 약한 연결 인사만으로도 그날의 행복감과 소속감이 유의하게 올라간 것으로 보고됩니다. 부담은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잡이 30초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합리화가 올라올 때 한 문장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신호다. 누구나 겪는다. 잠깐 따뜻하게 봐주자. 앵커는 자책의 순간, 자기 비판 회로가 가라앉고 코르티솔이 내려간 것으로 보고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적 글쓰기예요. 주말 저녁에 노트북이나 종이를 펴고 가장 외로운 순간을 떠올린 채 검열 없이 15분, 4일 연속으로 씁니다. 페니베이커 연구와 프라타롤리 2006 메타 분석에서 면역 지표 개선과 반출 감소가 보고됐어요. 외로운 뇌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돌리던 부정적 자기 반출을 글쓰기가 한 발짝 떨어뜨려 줍니다. 작은 연결 하나, 호흡 2분, 자기잡이 한 문장, 글쓰기 한 번. 작아 보이지만 본능 회로를 정확히 건드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가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골라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가지가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게 따라옵니다. 외로움은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회로를 천천히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한 줄로 정리하면요. 외로움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듣는 화재 경보예요. 칼에 베인 통증과 같은 회로의 신호죠. 사회적 단절이 DACC 통증 회로를 켜고 외로운 데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회피가 면역과 심혈관까지 무너뜨립니다. 오늘부터 한 번만 해보세요. 출근길에 매일 마주치던 그 한 사람, 바리스타든 편의점 사장님이든 옆 동료든 30초만 눈을 마주치고 짧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좀 추워졌네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 작은 신호가 사회적 베이스라인 회로를 켭니다. 뇌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위험 모드를 살짝 풀어요. 그 한 번이 DACC 통증 회로를 잠깐 끄는 스위치예요. 2주 안에 가슴이 덜 답답해지고 잠이 좀 깊어지는 걸 느껴요. 지난 편 공감 피로와 이어지죠. 다음 편에서는 화가 날 때 6초만 참으면 달라지는 이유, 편도체 하이제킹을 함께 볼게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외로움이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라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도 24시간 운영됩니다.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감정의 이유였습니다.